네, 8시 3분 20초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위원장 이인재 최고위원이 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대한민국 청년대학연합 이런 단체들 6개 청년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개 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인재 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육선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이인재 의원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신데, 예. 45세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 하셨잖아요. 예. 그때 최연소였는데, 예. 무늬만 장관이 아니었다고들 봅니다. 예. 여러 가지 그때 일을 하셨어요. 예, 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 과감한 친노동 정책도 과감하게 도입했는데, 네. 이번에 이 위원장을 맡으라고 할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뜻밖이었는데, 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네. 제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꺼이 받았습니다. 네. 예.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잘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가장 넘기 어려운 산으로 보이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이제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달에 협상 결렬 선언하고 나온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하나는 이제 업무에 적응이 잘 안 돼서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요건 네. 절차 요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취업 규칙 변경,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두 문제 이제 사실상 이번에 재개가 되면은 네. 노사정위원회에서 그게 이제 원래 본 의도가 네. 정부나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로자나 노동조합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규범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노동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이것을 이제 기하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네. 잘 타협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예. 해고를 유연하겠다. 즉 말하자면 해고를 쉽게 하겠다. 이 속에는 일반 해고의 요건이랄까 조건을 좀 강화한다는 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고는 이제 징계를 당한 근로자, 네. 또 구조조정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 집단 해고. 네. 그 외에 이제 업무에 적응이 안 되고 말하자면 기업 조직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이제 대법원에서 전직 훈련, 다른 일에 훈련을 시킨다든지 네. 또 전환 배치를 한다든지 해고를 안 하고 그 직장에서 잘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도 안 됐을 때 네. 해고가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판례를 가지고 이제 기업주가 악용해서도 안 되고 네. 또 노동자들이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건과 절차,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자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을 해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예. 22일 한국노총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 예고하고 있어서 예. 그때까지 뭔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또 하나 정부가 올해 안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공공기관 한 300여 개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하고는 어떻게 봅니까? 아니, 이제 임금 피크제는 한국노총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원래 이 내년부터 네.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고용자 고용촉진법에서 그렇게 이제 법을 정할 때 네. 동시에 임금 체제도 개편을 해라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근속 기간이 길면 무조건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경직된 임금 체계 가지고는 이제 네.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임금 체계도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이렇게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고 네. 또 생산성이나 성과 이런 거에 기반한 유연한 임금 체계로 바뀌어야만 네. 우리 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네.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지금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 이 선도해가지고 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가지고
임금 체계에 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네. 정부의 의지입니다. 예. 즉 임금 피크가 되는 그 연령을 예. 지금까지 뭐 정년이었던 55세라든가 뭐 그때를 피크로 하고 나머지 60세까지라면 5년 동안은 임금이 내려가는 체제로 할 거냐. 이것도 굉장한 그 쟁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노사 협상이라든지 네. 또 기업마다 이제 독특한 그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모형이지 무슨 딱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네. 이제 임금이 일정한 연령대 이러면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이나 성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유연하게 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돼야지 무조건 근속 기간만 늘어나면 임금이 그냥 올라가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근속 기간이 20년, 30년 된 분들은 네. 신입 사원에 보다 임금이 3배가 네. 높습니다. 3배 이상입니다. 네. 3배인가. 네. 예, 3.13배인가 그런데 네. 어느 선진국도 2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1.5배 정도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임금의 경직된 구조 가지고는 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정규직을 고용하기도 어렵고 네. 신규 채용할 여력도 굉장히 약화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어제 그 5개 청년 단체하고 예. 간담회를 갖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즉 임금 피크제로 생기는 어떤 여력을 가지고 예.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인 것도 같은데요. 예.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임금 피크제 하나만이 아니고 이번 노사 개혁은 한 36개 의제고 여러 개 현안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그 분위기, 문화를 네. 유연하고 안정되고 또 과거에는 이제 노동과 자본이 뭐 붉은 띠를 메고 대립 투쟁을 많이 안 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상생 협력으로 이렇게 문화를 바꾸면 네. 이제 그런 노동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이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또 네. 기존 기업들도 활동이 더 왕성해지고 이러면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을 흡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임금 피크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예. 네. 어저께 그 말씀 중에 그 5개 정도의 법안을 낼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안인가요? 예, 이제 근로기준법, 네. 그다음에 기간제법, 네. 또 그 파견법, 네.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렇게 5개 개혁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그 기준을 예. 직장의 규모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 뭐 300인 이상이라든가 뭐 100인 이상이라든가. 예, 그게 이제 법에 네. 이제 의무 고용 이제 그 정년 의무 연장이 300인 이상입니다. 아하. 그래서 정년이 연장되는 사업장에 일단 임금 피크제를 우선 이제 전부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 예. 어제 청년들은 어떤 얘기를 건의하거나 또 뭐 질문했습니까? 예, 청년들은 지금 고용 절벽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주로 대기업에 뭐 몇백 대 일에 응모했다가 좌절하고 네네. 고통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잘 문을 두드리질 않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2배가 넘습니다. 네네. 다른 근로 조건도 뭐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의 과잉 보호, 말하자면 네. 대기업 근로자들이 너무 지나친 기득권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벽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노동시장을 좀 유연화해가지고 네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청년들 그 참 절절한 고통을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가 이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연쇄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략이나 작전은 숨기고 감춰야 되긴 하지만 예. 어떻게 호소하실 겁니까? 예, 이제 오늘 그 한국노총이 네네.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네, 중앙집행위원회가 오늘, 열리죠. 결정 네. 여부를 보고 이번 목요일 날은 한국노총하고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는 민주노총하고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해 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민주노총도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노동시장 개혁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네. 이렇게 저희들 지금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노동개혁보다는 재벌개혁이 먼저다 해서 아마 특위를 만들어서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는 것 같은데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재벌개혁 해야죠. 재벌개혁도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몇몇 여러 가지 그 개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이 재벌 개혁은 네. 너무 과격하게 해서는 물론 안 되고요. 네. 이제 지속적으로 아주 전문 경영 체제로 네. 또 세습이 아닌 그런 전문 경영 체제로 또 예. 지배 구조도 아주 그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네네. 또 그 사업 업종도 네. 이렇게 서민들 먹고 사는 업종을 함부로 막 영역을 침범하고 재벌의 영향력을 가지고 네, 동반 성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반 성장 이런 정말 국민적인 기업으로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벌 개혁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을 멈춘다거나 표류시키면은 절대 안 되죠. 노동시장 개혁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급합니다.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인데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서 아주 국민들은 실망하고 저 속이 저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전 근대적이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손가락으로 지시해서 뭐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5위의 그룹이. 자, SK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이제 뭐 사면해서 나왔는데 SK가 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조건으로 사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턴도 뭐 채용하고 또 뭐 정규직도 많이 고용하겠다는데 정부하고 뭐 그런 거 딜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그런 딜은 아니고 정부가 이제 그전에 뭐 대통령께서도 재벌을 비롯해서 대기업 총수들 이렇게 회동하는 자리에서 우리 청년 실업이 너무 지금 심각하다. 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재계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뭐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고 다른 뭐 현대도 지금 임금 피크제 내년까지 다 도입하겠다 지금 약속을 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사정 대타협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안 되면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윤상직 장관은 업무 부적응자들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말들이? 그거는 뭐 하나의 원칙이고 또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혁은 이제 노동시장 개혁 같은 경우는 워낙 민감하고 뜨거운 그 현장 아닙니까 노동시장이. 그래서 노사정이 정말 위기 의식을 가지고 서로 대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개혁하는 게 제일 좋죠. 이상적입니다. 설득 과정과 타협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뭐 전혀 안 되고 모순이 더 격화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과거의 대처 수상이나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국의 캐머런 정부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인재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 위원장하고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패기만만 기세 등등인데 지금 6선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국회 300명 중에 한 두 번째로 제일 선수가 높으신 것 같은데 그때 옛날에 가졌던 꿈은 버리신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머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꿈꾸는 존재니까 뭐 꿈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사를 지내셔서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내일 아침 7시입니다.